CPTPP 외통수로 한국 받고 입지 강화. 아베 뜻대로 될까? 일본 주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하려면 징용배상 철회. 안 하면 적성국 압박 가능성. 올 것이 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한국 수출 규제에 더해 8월 2일 가계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일본 내부에서도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일본 정부가 경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초강수를 두는 진짜 이유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아베 신조 총리의 셈법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는 표면적 이유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한국 내 자산을 동결하려 하자 일본 국내에서는 외국 정부가 자국 민간 기업 자산을 몰수하려 한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여론을 21일 참의원 선거를 위해 이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야권이 붕괴돼 군소정당에 난립하는 현재 일본의 정치 지형을 볼 때 한국 이슈가 없었어도 자민당이 무난히 승리했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이와 관련해 지한파인 한 일본인 교수는 일본의 한국 압박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동북아 균형자 역할 강화 등 강한 일본을 정책 슬로건을 내건 아베 총리의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매개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자처하는 한국을 밀어내고 미중 관계의 키맨 역할을 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단순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큰 흐름에 따른 행동이라는 얘기다. 아사히 신문은 한일 대립 설전보다 이성의 외교를 이란 사설에서 수출 규제 배경에는 아베 총리와 다른 강요들이 당초 언급한 것처럼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며 그러나 정치와 역사 문제를 무역관리 수출 규제로 연결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일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한일 양국은 이제 서로를 비난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면서 특히 외교 책임자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에 한탄스럽다고 고노타로 하야테랑 외무상을 겨냥했다. 이 신문은 지난 19일 고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 말을 끊고 매우 무례하다고 보도진 앞에서 질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외교사절을 상대로 한 이런 이례적 대응은 냉정한 대화를 어렵게 하고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에 대해선 징용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미국이 전략물자 수출 관리 규정을 정하는 한편 일본 등 동맹국을 여기 끌어들였다.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며 미국과 안보 전략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은 자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을 통해 북한, 중국 등지로 흘러들어갔음을 선전함으로써 국제적 폐식별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과 중국 봉쇄 전략,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등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적 조류로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 WTO 등 기존 국제기구는 미국 등의 반발에 붕괴될 조짐이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와 일본이 주축이 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등 경제권역별로 해처 모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USMCA는 회원국이 중국 등 비시장 경제 국가와 거래할 경우 파기되는 등 최근 협정은 배타성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 이에 중국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어느 협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올 초 CPTPP 가입을 검토했으나
일본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한국을 미일의 전략 물자를 북중으로 유통한 나라로 지목함으로써 한국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러시아가 한반도 영공에 정찰기를 띄우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의 군사 도발은 한국에 대한 북중러의 러브콜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다. 잃어버린 20년을 거친 뒤 일본은 경제 후퇴와 더불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축소됐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지위를 중국에 내줬고 국제회의 협상장에서의 입김도 약해졌다. 이에 국제적 갈등 관계가 커지는 점을 이용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동북아 균형을 지키는 중재자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어 한일 관계는 역사 인식 등으로 정치적으로 악화해도 밀접한 경제와 민간 교류가 기반을 지탱해왔다며 정치 문제가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일본 정부의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마이니츠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WTO 협정이라는 국제법의 준수를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마당에 징용공 문제도 국제법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것도 이 일환이다. 일본은 그간 해외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았으나 올 들어 미국과 이란 간 관계를 개선하겠다며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두고 미국과 직접 외교를 펼치는 일이 많아졌다. 일본의 역할론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견제에 나선 측면도 있다. 이 신문은 아무리 대립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출구를 찾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외교라 할 수 없다며 한일 양국은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때마침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이란 문제로 전선을 옮기며 시기적으로도 일본이 행동에 나서기 좋아졌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외교, 군사 활동을 펼칠 때 1과 2분의 1 전략을 취한다. 전선이 두 개라면 하나는 동맹국과 공동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이 전선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세계화로 관리할 지역이 넓어지고 냉전 이후 평화체제가 시작되며 홀로 두 개의 전선을 관리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에 미국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인 이란에 집중하는 한편 동북아는 일본이 활동하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날 한일 WTO 세계무역기구서 공방 이 연장선 위에 출구는 없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수출 규제를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며 WTO 일반 이사회에서 양국 대표가 벌인 설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모두 강경 자세를 고수해 서로 물러나려야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런 상태로는 대립이 격해질 뿐이라고 우려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일본은 한국의 CPTPP 가입 조건으로 징용배상권 문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CPTPP에 들어가려면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에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본을 한국을 적성국으로 몰아 외교적 압박을 할 것이다. 미국을 업고 동북아에서 자국 중심 외교를 펼치려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수입 비용 및 탄소 배출 절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기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1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 중 7%는 풍력이 차지하고 있으며 7%는 태양광이 차지한다. 나머지 7%는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행하는데 약 90조 원의 투자가 예상되며 이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이득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학계에서는 논의되고 있다. 강용철 교수는 2015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밸런스 플로우를
살펴보면 에너지원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며 102조 원 가량이 소요됐다며 이들 에너지원은 1차 에너지인 석유나 LNG, 유연탄, 원자력 등의 최종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고 이런 전환 과정에서 손실은 약 2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에너지원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1/4는 전환 손실에 해당하며 주된 요인이 전기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5년간 평균 에너지 수입 비용은 연간 144조 원에 달하며 한국은 아직 어느 협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올 초 CPTPP 가입을 검토했으나 일본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한국을 미일의 전략 물자를 북중으로 유통한 나라로 지목함으로써 한국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러시아가 한반도 영공에 정찰기를 띄우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의 군사 도발은 한국에 대한 북중러의 러브콜로도 해석할 수 있다. 5년간 평균 전기 에너지 수입 비용은 47조 원에 달한다며 2030년에 3020 재생에너지 계획을 달성하게 되면 연간 10조 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과 1조 3천억 원의 탄소 배출 절감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WEC가 2016년에 발표한 세계 주요국의 전력량과 VR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세계